맞지? 다시 볼게요. 자, 시험 학력평가 우리 36번까지 봤었고 37번부터 40번까지의 예지문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37번부터 볼게요. 37번 같은 경우는요, 뭐에 관한 글이냐? 나방과 나비가 있는데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외형적으로 구분을 해야 할까?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에 관한 글이에요. 1번부터 볼게요. 자, distinguishing moths from butterflies. distinguish A from B 하면요, A와 B를 구별하다. distinguish 하면 구별하다죠. 근데 어디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outward appearance니까 외관. 이 외관에 관해서 모스 하면 나방이잖아. butterflies 나비고, 나방과 나비를 구분하는 것까지가 지금 주어적이고, 동사가 이제 is겠죠? 그렇게 구별하는 게요, is not always easy. 항상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 하지만 there are a few rules, 몇 가지의 rules of thumb가 있더래요. rules of thumb. 요거는 이디엄인데 얘들아, thumb가 이거지. 엄지손가락이지 얘들아. 그치? 엄지손가락의 법칙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험의 법칙이거든요. 경험의 법칙.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어림짐작이야. 눈대중이야. 이걸로 이렇게 보는 거지. 요 정도면은 요 정도 크기 되겠지. 이렇게 어림짐작해 보는 거야. 눈대중으로 보는 거야. 경험의 법칙이요. 경험의 법칙. 오케이? 이게 rules of thumb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림짐작으로 보자. 어림짐작. 거기에 몇 가지 어림짐작으로 우리가 사용할 만한 방법이 있대요. that can help니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In most butterflies, 대부분의 나비 같은 경우는 얘들아, 안테나가 더듬이잖아. 더듬이. 이 더듬이라는 게요, 동사가 and with 이렇게 되네요. and with, 뭐뭐로 끝이 나다, 혹은 끝에가 어떻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끝부분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a small club-shaped swelling으로요, 아주 조그마한 클럽 모양의 swelling으로요. 자, 여기서 클럽이라는 건요, 몽둥이라는 뜻이 있어. 몽둥이, 클럽이요. 몽둥이. 보통 몽둥이 하면 어떻게 생기니? 이렇게 생겼죠, 몽둥이가. 그럼 끝으로 갈수록 더듬이가 어떻다는 거야?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더듬이를 확대해보면 더듬이가 이렇게 얇게 시작했다가 끝에 가면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몽둥이져 있다는 거지. 끝부분이. 그 부분이 swelling 돼 있다는 거, 여기 이렇게 부풀어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이. 더듬이를 이렇게 나비 더듬이를 이렇게 확대해보면 나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더듬이가. 끝부분이 이렇게 몽둥이같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swell이 동사가 뭐라고? 부풀어 오르다. 그래서 swelling 하면은 부풀어 오르기. 그렇죠? 반면에 나방의 경우는요, 여기서의 데이 같은 경우는요, 요 안테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안테나의 복수형이다. 복수형 명사다. 복수형 명사. 그럼 이거는 안테나 두 쌍을 얘기해. 한 쌍을 얘기하는 한 쌍. 안테나 한 쌍. 그 나방 같은 경우에 이 안테나 한 쌍이 말이죠. 이 더듬이 한 쌍이요, usually 일반적으로 feathery 하더라. 이때 feathery는요, 뭐 털이 달린, 뭐 털이 난 이런 뜻이죠. feathery는요. 그럼 나방 같은 경우는요, 그 더듬이에 털이 나 있다는 거죠. 혹은 narrow, 좁아진다는 거예요. to a fine tip. 어디로 갈수록요, 아주 fine하면 미세한, 아주 가느다란이라는 것도 있죠. 가느다란 팁하면 끝부분이죠. 끝부분. 그러면 더듬이가 이 끝부분으로, 이 가느다란 끝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고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네. 나방은 이렇게 됐다는 거네. 이렇게 더듬이로 확대해보면요, 끝으로 갈수록 가느다랗고, 그리고 하나 더, feather이니까 털이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죠. 얘들은 보호침으로 이렇게 나방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까 나비는 어떻게 돼 있어? 나비는 이렇게 해가지고 끝으로 갈수록 a small club shaped swelling이니까 곰봉 모양으로 된 swelling, 부풀어 오름, 종기처럼. 그럼 나비는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잖아. 나비도 이렇게, 우리 그 나비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이게 뭐야? 끝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곰봉 모양인 거잖아.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방의 저 더듬이, 이 나비의 더듬이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외관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이번 문장에서 뭔가 더듬에 관한 차이점을 얘기해 줬고 3번 볼게요. 이 나비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레스트 한대요. 좀 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하면서요? 그들의 날개를 뭐 한 상태로요? held shut above their body. 그들의 몸 위로 shut 하면요 일반적으로 너네들이 shut the door 하면 문을 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닫다라기보다는요 오물이다 정도로 보자. 오물이다. 닫는 게 오물이는 거잖아. 그쵸? 그 뭐야? 그들의 날개를요 그들의 몸 위에다가 오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날개가 그러면 얘네들은요 날개가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 거지. 이렇게 쉴 때 이렇게 오므린 상태로 이렇게 쉬는 거죠. 반면에 나방들은요 더욱더 일반적으로 쉬더라. 어떻게 쉬냐면 얘들은요 upper side of the wings니까 이 날개의 위쪽 날개가 말하는 거네. 윗날개. 나방은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두 쌍씩 이렇게 있나 봐. 두 쌍. 한 쌍, 두 쌍. 근데 그 중에서 요 윗날개 있죠. 위에 있는 날개. 요 위에 있는 날개가 on full view니까 뭐야? 활짝 펼친 거죠. 얘네들은요 날개가 그러면 윗날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활짝 핀 상태로 쉰대요. 얘는 오므린 상태로 쉬고 얘는 활짝 핀 상태로 쉰다. 이러한 또 외형적인 차이가 있다. 지금 뭐 했어? 더듬이 쪽, 더듬이 관련돼서 차이점, 날개 관련된 차이점, 쉴 때 어떻게 쉬는지. 그 다음에 4번 문장 보면요. 또 다른 추가적인 그런 디스팅션 하면 구별점, 차이점. 이 바로 뭐냐면요. 뭐가 될 수 있냐면 can be made.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 뭐에 의해서요? 또 다른 구별점은 뭐에 의해서 또 구성되어질 수 있냐면요. 바로 looking for a tiny hook. 아주 조그마한 훅 하면요. 후크 선장 알아요? 전래동화에서 후크 선장. 후크 선장 팔에 여기가 없잖아. 손이. 거기 뭐 달려있어? 갈고리 달려있죠. 후크가 고리라는 뜻이 있어요. 고리. 혹은 고리 모양의 어떤 돌기나. 그럼 어떤 아주 조그마한 고리를 찾아봄을 통해서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구별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대요. 어떤 고리냐면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대절이 수식해 주잖아. join 하면 연결하다, 연결시키다. 그 뭐랑 뭐를 연결시켰냐면요. 바로 fore wings와 hind wings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아주 사소한 고리를 찾아봄을 통해서 또 다른 또 구별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더라. 여기서 fore라는 뜻은 앞이라는 뜻이야. hind는 뒤라는 뜻이야. 그럼 뭐야? 앞날개와 뒷날개.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아주 조그마한 고리가 있나봐요. 그거를 찾음을 통해서요. 그 찾음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구별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뒤에서 동격이 다시 설명해주네. 어떤 특징을 나타낸대요. 근데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이야? 오직 나방에만 존재하는 특징인 거네. 오케이? 나방한테만 존재하는데. 그럼 나방에만 존재하네. 뭐가? 앞날개와 뒷날개. 여기 보면요. 이걸 앞날개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걸 뒷날개라고 해볼게요. 그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이렇게 뭔가 고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만? 나방만. 나비는 앞날개와 뒷날개를 고정해주는 어떤 고리가 없어.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없다라는 거야.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일단 안테나. 더듬이. 그리고 또 뭐였죠? 날개. 뭐라 해볼까? 쉴 때 날개를 어떠한 상태로 유지시키느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봤던 게 그거죠.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해주는 그 고리가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거죠. 1번 그리고 더듬이 1번 쉴 때 날개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는지 세 번째
앞날개와 뒷날개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누구랑 누구? 나비와 나방을 구분 지을 수가 있다. 나비와 나방을. 먼저 나비 같은 경우는 더듬이가 어떻더라? 끝으로 갈수록 봉우리지. 봉우리에 딱 져 있다라는 거죠. 나방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다기보다는 좀 가느다라진다. 좁아진 이렇게 보자. 좁아진. 거기다가 털 달림, 털이 나 있다. 그리고 나비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쉴 때 얘는 그거죠. 아까 셔 된다고 썼죠. 오므긴다. 나방은 확 펼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나비 같은 경우에는 앞날개와 뒷날개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없다. 나방은 그러한 고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까지가 4번 문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여기까지가 지금 외관적인 특성의 구별점을 지금 알아본 거고, 5번부터 또 내용이 살짝 바뀐다 얘들아. 5번부터는 뭐냐면 stereotypical하면 뭐 고정관념적인 혹은 같은 말이 정형화된,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정된 관념으로 기인하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정형화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나방하고 나비에 가지고 있는 그 구별점, 그 차이점이, 그 정형화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with moths cast as the gloomy. 먼저 모스 나방이잖아. 나방은 말이에요, cast 하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cast는 여기서는 보통 캐스트가 연기의 어떤 그 배역을 맡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정도로 해볼까? 여기서는 표상하다. 이 정도로 보자. 표상하다. 그럼 여기서 뭐야? 어떤 gloomy, 우울한, nocturnal, 야행성의 그러한 사촌쯤으로 표상이 되더라. 나방은. 근데 뭐의 사촌? 바로 뒤에 이제 나오죠. 누구의 사촌이냐면요, 색감이 있는 태양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비. 그쵸? 색감이 있고 조금 태양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비의 어떤 좀 우울하고 야행성의 사촌으로 표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 나방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래서 정리해볼까? 그거야. 나방은 색감으로 봤을 때 얘는 좀 우울하다라는 건 좀 어둡다라는 거죠. 좀 이런 색깔이라는 거죠. 요런 색깔. 야행성이라는 것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비는 어떤 느낌이라는 거야? 나비는 얘에 비해서요 좀 상대적으로 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 그렇죠? 나방은 이런 느낌, 나비는 이런 느낌.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야. 이러한 뭐가 있다고? 인간의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야. 이런 고정관념. 나방하면 딱 이게 떠오르고, 나비하면 이게 떠오른다는 거야. 나방은 뭐라고? 야행성. 나비하면 야행성이 아니고 뭐라고? 낮에 활동하는 거잖아. 그렇죠? 나비는 낮에 활동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방은 밤에 활동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한 고정관념적인 차이들, 이게 주어고, 동사는요 여기 컴마하고 여기 butterflies까지 괄호해줘. 그럼 동사가 요건 거죠. 여기가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다. 그러한 고정관념적인 차이들이요 단순히 잘못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의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더라.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이더라. 정형화된 생각일 뿐이더라.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6번 볼게요. There are many brightly colored moths. 이거죠. 그러니까 나방도요, 많은 아주 밝은 색깔의 나방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많은 여기 컴마에다 위치가 앞에 있는 맨을 이렇게 수식해주죠. 또 많은 뭐가 있냐면요,
active throughout the day이니까 낮 동안에 말이죠. 낮 동안에 아주 활발한 또 많은 나방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6번 정리해볼게요. 다시 색감적으로도요 아주 다양한 색감의 그런 나방들도 많고요. 그 아주 그 브라이트니까 아주 밝은 색감의 그런 나방들도 있을 뿐더러 이 야행성뿐만이 아니라 활동을 낮에도 활동을 하는 그러한 나방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정형화된 이런 고정관념된 그러한 사고방식은 잘못됐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나방들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똑같이 말이죠. 또 뭐도 있다는 거 이거는. 나비도 꼭 낮에만 활동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또 나비라고 해서 꼭 색깔이 또 밝은 색깔일 필요는 없잖아. 어두운 색깔도 있을 거 아니야. 제비나비 알아요? 제비나비? 준아 제비나비 본 적 있니? 제비나비 색깔이 무슨 색이야? 시커먼 색이거든요. 나비가. 그거 엄청 커가지고 소리 들어봤어? 펄럭펄럭 소리 들려 나비가. 나비가 무슨 새인 줄 알았어 나는. 날아다니는데 소리가 펄럭펄럭 소리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나비도 존재한다는 거죠. 볼게요. 똑같이 말이죠. There are few nocturnal butterflies. 그래, 야행성의 나비들도 몇몇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나비들도 있는데요. 어떤 나비예요? clothed in이니까 어떠한 옷을 입은 거죠. Shades of brown and grey니까 갈색 혹은 좀 그레이, 회색깔 한마디로 조금 어두운 계열이죠. 이러한 어두운 계열의 쉐이드니까 음암 이런 어두운 계열의 음암의 옷을 입은 그러한 나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라고 해서 꼭 밝은 어떤 색깔일 필요도 없고 나비라고 해서 꼭 그 낮에만 활동하는 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행성 밤에 활동하는 나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정관념은 사실 그러한 고정관념은 중요한 건 이거잖아. 이게 고정관념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거잖아. 이거 사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항상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8번.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의 이투.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나비와 나방이 꼭 어떠한 색깔이나 또 어떤 시간에만 활동한다라는 그러한 고정된 관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죠. 그렇죠. 볼게요 그러면. Think of them together. 그죠. 이거죠. 여기 밑줄자. Think of them together 밑줄자. 이게 이 글을 사고자 하는 말이죠. 그 나방과 나비를요 그냥 함께 함께 고려하는 것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함께 고려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방은 이렇고 나비는 이럴 거라 이렇게 구분지어서 차이점을 정형화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한데 모아서 생각한다라는 건요 그러한 고정관념이 아닌 그냥 얘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설명해 주잖아. 땡땡하고 둘 다 나방과 나비 둘 다 are beautiful 아름답고 fascinating 매력적인 그러한 곤충이더라 하고 끝나네요. 오케이? 그래서 8번이 결국엔 이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8번이 여기가 이 필자의 주장이 들어가 있죠. 주장.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고정관념일 뿐이니까요. 둘 다 아주 아름다운 존재니까요. 둘 다 한데 같이 고려해주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 고정된 그 사고방식 가지지 마세요. 하고 그게 끝나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게 어려운 어떤 그런 복잡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좋겠느냐. 먼저 대입하는 문제 나오면 괜찮겠죠. 대입하는 나방과 나비의 어떤 외형적인 구분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 이거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둘을 함께 생각해 주는 게 좋다. 둘 다 아름다운 곤충 중에 하나이더라. 대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삽입 문제 문장 삽입 문제 어디 문장 삽입 문제 나오기 좋냐면 여기 7번 부분 여기 삽입 문제 여기 그리고 혹은 삽입이 또 어디 될 수 있냐면 여기 5번 부분 여기 삽입 여기가 삽입될 수도 있고
그렇게 대이랑 삽입 문제 봐주시고 빈칸은 여기 이 부분 아까 선생님 여기 중요하다 했죠? 여기 빈칸 저쪽 빈칸 좀 봐주시고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문제로 내만한 게 딱 많이 보이진 않아. 그래서 대이랑 삽입이랑 빈칸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다. 37번이니까 애초에 다 순서 문제로 나왔었어가지고 다시 순서 문제로 나오긴 어렵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3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8번. 38번 내용 아주 재밌는 질문이죠. 38번은 어떤 내용이냐? 얘는요, 우리 야생동물 있죠, 와일드라이프. 이 야생동물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관리 방식이 두 가지 범주로 나뉘더라. 첫 번째, 능동적인 관리. 두 번째, 비능동적인 관리. 직역하면 능동적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지문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적극적 수준의 개입. 개입이야, 개입. 비능동적은 소극적 수준. 소극적 수준에서의 개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개입이라는 건 뭐야? 야생동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뭔가 개입을 해서 걔네들의 어떤 개체수를 조절해야 될까? 아니면 소극적인 거면 뭐겠어요? 그러한 직접적으로 인간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네들이 개체수를 알아서 조절하도록 내비둬야 할까? 이거 이 두 가지 범주가 있다고 뭐하는 데 있어서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그렇게 있다. 그래서 한번 글을 읽어봅시다. There are 읽어볼게요. There are numerous ways. 아주 수많은 많은 방식들이 있대요. 근데 뭐 하는 방식들이야? 바로 와일드 라이프 하면 너희들이 라이프라고 한다 해서 생명이라고 보지 말고 와일드 라이프 하면 뭐야? 야생동물. 야생동물이 관리되어지는 아주 그러한 많은 방식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모든 방식들은요, 암시하고 내포한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죠. 바로 뭐를요? 스튜어드십을 시사한대요. 스튜어드십은 뭐냐면요,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책임, 보호, 관리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스튜어드십이 어떤 누군가의 책임이나 보호나 관리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많은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방식들이 다 뭐를 암시하고 뭘 시사하냐면 바로 어떤 것에 관한 책임, 보호, 관리를 시사하더라. 그리고요, 여기가 1번 임플라이, 2번 동사가 can이네. 그리고 그것들이 뭐 될 수 있다? 분류될 수가 있다. 뭘로요? 두 가지의 아주 넓은 범주로다가 두 가지의 넓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액티브 매니지먼트, 적극적인 그러한 관리.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비적극적인, 여기서는 소극적인 그런 관리. 이 두 가지의 범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내용부터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관리, 개입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볼게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는요, there's something to the population.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요, 뭔가를 하는 거죠. 바로 어디에다가? population, 개체수. 인구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인구수. 그렇죠? 개체수. 그 야생동물의 개체수에 뭔가를 행하는 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적극적인 관리,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한다고. intervention. 개입은 영어로 여기다 적어놓을까? 개입은요, intervention. 이거 중요한 표현이야. 이거 정도는 알아둬야 돼. 이거 별표, intervention. 매니지먼트를 다른 말로 인터벤션이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관리한다는 게 인간이 그만큼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야생동물에. 그렇죠? 그래서 intervention은 개입이다. 동사는 intervene. 어쨌든 그러한 적극적인 개입은요, 바로
이러한 개체수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예요? 늘리는 거죠. 증가시키는 거. 혹은 줄이는 거. 감소시키는 거. 뭐요? 그 개체수의 사이즈 자체를, 규모 자체를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감소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요? 직접적인 방식으로. 직접적인 별표. 직접적인. 이게 키워드잖아.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건 결국에는요, 뭔가 개체수한테 관여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야. 근데 뭘 통해서요? Through strategies.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요. 뭐와 같은 전략? 예를 들어서 translocation이요. translocation은 뭐야? translocation은 뭐야? 로케이션이 위치잖아, 위치. 그치? 준우야. translocation이 위치죠. trans는 뭐야? 바꾸는 거야, 변환. 이게 뭐야, 그러면? 보금자리 서식지를 뭐 하는 거야? 서식지 옮김. 서식지를 조금 옮긴다는 거죠. 원래 이 A라는 야생동물이요, 이 서식지에서 살았어, 이 위치에서. 근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얘가 개체수가 줄어, 계속. 혹은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 그러면 얘네들이 살던 이 서식지를요, 여기에서 이 B라는 서식지로 옮겨준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살면 개체수를 조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트랜스로케이션. 혹은 사냥. 이게 바로 적극적인 개입 중에 하나잖아. 너무 개체수가 많아. 그럼 조금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사냥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황소개구리 너무 많았었잖아. 생태계 교란종이죠. 황소개구리가. 요즘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뭐 해야 돼? 죽여야 되잖아. 근데 우리 그 국가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뭘 지원했어? 뭘 지원했니? 그거 가져오면 포상금 주기로 했잖아. 황소개구리 죽여서 가져오면 포상금 줄게요 이랬었잖아, 예전에. 특히 어디서 그랬어? 저 전라남도 순천. 거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또 요즘엔 또 뭐가 요즘에 생태계 교란종이니? 베스 알아? 물고기 베스? 알지? 걔네들도 생태계 교란종이었잖아. 그쵸? 그런 애들은 뭐 하면 돼? 헌팅하면 되잖아, 사냥. 그쵸? 그런 거. respectively. 각각 서식지로 옮긴다거나 이렇게 사냥을 한다거나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이런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체수의 사이즈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과 같은 이 개체수의 뭔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관리, 같은 말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개입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케이? 3번 볼게요. populations. 이러한 개체수는요, can also be actively managed. 또한 체크, 또한 적극적으로도 관리될 수 있대요. 뭐를 통해서요? 뭐 함으로써요? 바로 alter하면 뭐예요? 바꾸는 거죠? 바꾸다. The habitat이 서식지죠, 서식지. 서식지를 바꿈을 통해서 또 해결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어느 쪽으로요? 어디 쪽으로? alter A to B 하면 A를 B 쪽을 통해서 바꾸는 거야. A를 B를 통해서 바꾸다. B 쪽으로 바꾸다. 그러면 어디 쪽으로 바꾸는 거야? 바로 benefit. 혜택, 이점, 혹은 disadvantage니까 불리한 부분, 불리한 점. 뭐에? 이 개체들에. 다시 개체들의 어떤 이점 혹은 불리한 점으로다가 서식지를 바꿈을 통해서 적극적인 수준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 개체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서식지 자체를 바꾸는 거야. 이거 너네 헷갈리면 안 된다. 뭐라 헷갈리면 안 돼? 서식지를 바꾼다라는 게요, 서식지를 이동하는 게 아니야. 아까 여기서 트랜스로케이션은요, A의 서식지에 살던 놈을요, B의 서식지로 옮겨주는 거고요. 여기서 서식지를 바꾼다라는 건 뭐야? 서식지의 준호야, 여기서 서식지를 바꾼다라는 건 뭐야? 서식지를 뭘 바꾼다는 거야? 서식지에 뭘 바꿔준다는 거야? 환경을 바꿔준다는 거죠. 환경을 바꿔준다는 환경을. 다시 트랜스로케이션은 말 그대로 서식지를 옮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서식지를 alter 바꾼다는 건요, 걔네들이 살고 있는 그 서식지의 환경을 바꿔준다는 거라고요. 오케이? 예를 들면 그 개체들이 살고 있는 그 서식지 환경이요, 풀떼기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좀 풀을 심어준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요.
그 몇 가지가 나온 거야? 적극적인 수준에서의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위치를 조금 옮겨준다라던가 서식지를요. 두 번째, 사냥을 통해서. 세 번째, 서식지의 환경, environment죠. 환경, environment 여기를 조금 변화시켜준다던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재밌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주나? 소연아 괜찮아? 아이도 괜찮아? 4번 볼게요. 만약에 이 개체수가요 너무 또 낮아. 근데 뭐 하기엔 또 너무 낮아요? 어떤 그 관리 주체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또 너무 낮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다른 적극적인 관리가요 또 포함이 될 수가 있대요. 뭐와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요? 바로 포식자를 좀 통제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미니마이즈 알아야 되는 표현이죠? 최소화하다. 그럼 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neonatal death. 여기서 neonatal은요, neo가 new라는 뜻이 있어. natal은 뭔가 태어나는 뜻이 있어. 그래서 neonatal은 뭐야? 신생아의. 신생아 사망률 혹은 habitat improvement이니까 서식지 개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포식자들을 통제하는 거 이런 것과 같은 또 다른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몇 번째가 나온 거야? 이번에는 네 번째죠. 뭘 통제한다고? 포식자를 통제하는 거. 포식자를. 근데 뭐 하기 위한? provide 제공하는 거죠. required cover. 어떤 필수적인 그러한 커버. 누구를 위한? 신생아들. 그 포식자들로부터 신생아들을 조금 보호하는 거죠. 커버는 보호. 이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거죠. 다시. 포식자들로부터 신생아들을 조금 필수적으로 보호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서식지를 조금 개선해주는 거 혹은 신생아들의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식자들을 조금 통제해주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5번이네. 5를 기점으로 여기가 5번. 뭐? 서식지 환경 개선. 서식지 환경 개선이 이게 5번인 거네. 서식지 자체를 조금 옮겨준다라던가 사냥을 해준다라던가 아니면 서식지의 환경을 조금 바꾼다라던가 아니면 포식자 자체를 조금 통제해준다라던가 아니면 서식지를 조금 개선해준다라던가 이런 것들 이러한 이게 다 뭐야? 적극적인 차원이야? 소극적인 차원이야? 다 적극적인 차원. 한마디로 인간이 아까 다이렉트 내가 중요하다 했던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입을 하는 거야. 환경에 혹은 걔네들 주변에 포식자 이런 것들 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 여기서의 이러한 노력들은 총 몇 가지 있었어? 5가지. 1, 2, 3, 4, 5 5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니? 아까 환경 자체를 옮기는 거, 사냥하는 거 그리고 서식지를 조금 개선시키는 거 4번 포식자 통제하는 거 또 마찬가지로 서식지를 조금 바꿔주는 거 이런 거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요 동사가 represent죠 표상하더라. 뭘 표상하냐면요 어떤 적극적인 방법 접근법 근데 뭐에 관한? 관리에 관한 어떤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방법들을 표상하더라. 위와 같은 노력들이요. 다른 또 개체수들은요 may not be actively managed. 좀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수도 있대요. 어떤 다른 개체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요? 여기죠.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개체들은 얘들아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인간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을까? 국립공원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니? 거기 못하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 그냥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겠죠. 거기서는요. 그럼 어디부터 흐름이 바뀐 거야? 6번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었네.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6번, 7번까지는 여기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겠죠. 소극적 개입. 여기서 소극적이다라는 건요 개입 혹은 관리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최소화 하는 거겠죠. 거기에 예시가 국립공원 얘기 나온 거고. 국립공원. 자, 여기서의 그러한 시츄에이션,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야? 6번과 같은 상황. 국립공원과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인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는요, 이러한 관리 혹은 개입이요, activities, 이러한 관리 활동들, 개입 활동들이요, 얘가 주어고 동사가 minimize네, 최소화하더라. 뭐를 최소화하겠어, 당연히? 영향력, 직접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겠죠. 그렇죠?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을요 최소화한다고요. 미니마이즈 별표, 여기 별표. 이게 핵심 키워드죠. 미니마이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외부적인 영향력 자체를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요? 객체와 서식지에 관해서요. 거기에 관해서 외부적인 영향력 자체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종종 포함해요. 뭐요? 무슨 관리? 인간. 그리고 not animals, 동물이 아닌. 그렇죠? 인간 혹은 동물이 아닌 것에 관한 개입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여기서 인간 혹은 동물이 아닌, 여기서 동물이 아니라는 건요. 뭐가 있겠어? 동물 말고 뭐가 있어? 식물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 소극적 차원에서의 개입에는요. 식물 관리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국립공원에서는요 동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식물도 관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개입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면요 서식주도 바꿔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그 환경 안에 식물도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식물도 터치해주면 안 돼. 그런 국립공원에서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는요 애초에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보면요. 이 야생동물 관리, 뭐 개입, 이게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뭐랑 뭐? 적극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소극적인 수준에서. 적극적인 수준은 예를 들면 뭐가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서식지 옮기거나 혹은 또 뭐가 있어요? 사냥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었어요? 서식지를 조금 바꾼다거나 여기서 바꾼다는 건 조금 환경을 뭔가 바꿔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야? 포식자를 통제하는 거죠. 여기서 포식자를 통제한다는 건요. 포식자를 늘려줄 수도 있고 포식자를 줄여줄 수도 있는 거야. 둘 다를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가 서식지를 조금 개선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5가지 차원의 적극적인 수준이 있었던 거고 이게 적극적인 수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소극적인 수준에서는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과 같이 이런 공간에서는요 우리가요 애초에 외부적인 영향력을 아예 발휘시키면 안 되는 공간도 존재한다는 거야. 왜? 이런 데서는요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 같은 얘들이 있죠. 얘들한테서도 다 터치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야?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요 소극적 최소화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더라. 두 가지의 범주가 있더라.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서에 관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일단 대입하는 문제 나오기 괜찮고 그리고 빈칸은 어디가 나오기 괜찮냐면요 그죠. 여기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 관리할 때는요, 이 외부적인 영향 자체를 뭐 해줘야 된다? 최소화해줘야 된다. 여기 부분이 빈칸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빈칸은 그 정도만 봐주면 다른데 빈칸 나올 만한 데가 없어서 저기 정도 빈칸 봐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 그릇 빈칸 나오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빈칸은 그냥 아 저런 데가 나올 수도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봐줘야 될 게 순서. 그럼 순서는 어떻게 보면 괜찮겠느냐? 이렇게 2, 3, 4, 5, 6, 7인가? 그렇지, 2, 3, 4, 5, 6, 7 해가지고 A, B, C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어휘 문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휘 나오기가 괜찮죠? 어휘는 어떻게 나오면 괜찮냐면요, 확인 좀 해보자. 체크 좀 해봐. 먼저 다이렉트 부분, 여기 직접적인 방식, 여기 다이렉트, 여기 밑줄 쫙, 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얼터링 밑줄 쫙, 그리고 로우 밑줄 쫙, 여기 그 아래줄에 미니마이즈 밑줄, 그리고 5번 문장에 여기 액티브 밑줄, 그 아래는 액티블리 밑줄, 그리고 여기 미니마이즈 밑줄, 이렇게 해가지고 어휘 문제 나오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휘도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요약 문제. 요약도 나오기 괜찮다. 요약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 범주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관리와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관리. 그래서 A명하다 B명하다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요약은 어떻게? 적극적인 차원 그리고 소극적인 차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를 뭐뭐 하는 반면에 Y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더라, 반면에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차원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이거죠. 미니마이즈라는 표현. 이게 키워드로 들어가기 딱 좋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미니마이즈라는 표현. 저기가 중요하다 저거. 맨 마지막에 미니마이즈라는 표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거 좀 봐주시고 요약 문제로 나오기도 괜찮다 정도로 봐주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두 질문 나가도록 할게요.